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하고 HLB 생명과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분석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네. 자, 근데 일전에 우리가 청년 의사에서 기사가 실렸던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한 3일 전에 또 나왔었죠. 네. 근데 이 유명한 HLB 대표 카페에서 네, 이 청년 의사 기자의 이 글에 대해서 자, 좀 경고하는 성격의 글이 좀 실렸습니다. 자, 과연 팩트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HLB가 물론 조정입니다. 뭐 조정인데 소강 상태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래가 아주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감에서 내리는 거는 별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예전에도 거래가 여기서 급감을 하면서 조정을 횡보 등락 정도만 하다가 위쪽으로 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가 어느 정도 실리면서 주가가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커요. 근데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 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거래가 안 되면서 이런 그 하락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래 없이 밀리는 거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거래가 마르면은 그때는 작은 호재라도 쉽게 위쪽으로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료에 대한 갈증이 심한 게 이제 거래가 마른 상태죠. 거래가 적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뭐 HLB나 HLB 생명과학은 지금 뭐 가지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 특히 그 대폭 무상증자를 크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찾아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거 공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후반부에 꼭 이 종목 눈여겨보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대박 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청년 의사글이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청년 의사글은 사실상 여러분 맨 처음에 이 글이 실렸는데, 이 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원문으로 볼 때 원문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원문에서 요 란에서 as early as 뭐 October 막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죠? 네, 이르면 10월 리버스랜드 허가 재심사 신청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자기네들이 독창적으로 쓴 거는 아니다. 그리고 해석을 이제 이르면 10월이라고 썼는데 뭐 이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해명하는 기사를 좀 제대로 써야죠. 네, 이르면 10월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이게 아니라 9월, 10월 막 이렇게 고치든가 막 그런 해명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허가 재신청 일정 오락가락하면서 HLB를 엘레바를 좀 비하하는 그런 디스하는 기사 성격으로 이제 썼어요. 그죠? 자,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주주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대표 카페에 지금 현재 그 글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난리가 났습니다만 청년 의사 뭐 고소한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뭐 그거 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뭐 할 성격은 아니고 그 건과 관련된 그 캡처한 부분을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되게 요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주주가 그 대표 카페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청년 의사를 성토하는 글인데 사실관계 해가지고 뭐 이 이르면 10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하한가 먹었었죠. 시간에서 하한가 먹었었고. 그래서 2만 주를 수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여파로 평가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자, 이렇게 일단 하소연을 하면서 고소를 할 것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죠? 요 기사 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3번 추가 사실관계 해가지고 자, 기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귀하의 전화번호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귀하는 그 후 또다시 상기 제목의 추가 기사를 게재하였다. 요거죠. 좀 아까 우리가 본 거죠. 오락가락 이렇게 좀 뭔가 좀 호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디스하는 성격으로 글을 좀 썼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귀하가 게재한 기사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후에 귀하가 또다시 기사를 게재한다면 뭐 회신을 뭐 요청한다. 막 이렇게 캡처한 첫 번째 텍스트를 우리가 지금 봤고요. 자, 두 번째 텍스트를 보면
자, 어떤 의도를 갖고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쭉 이제 이르면 10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항의성 전화 등이 많았다. 기사를 오락가락이라고 게재했다. 자, HLB에 누가 오락가락이라는 제목을 뽑을 만큼의 일정을 수차례에 걸쳐 다르게 번복해 제공했냐. 확인 절차에 대해서 답변 부탁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글을 올렸네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만큼 주주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쭉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 재신청 일정 오락가락 해놓고서 9월 20일 전 제출, 이건 맞죠. 네. 9월 내지 10월 내 제출 해명이라고 썼어요. 그죠? 네. 그 미국 기레기가 그걸 수정을 한 건데 HLB가 해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요. 그죠? 네. 자,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HLB 쪽에 좀 불리하게 자꾸 기사를 디스하는 글을 좀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네.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도요. 중간에 보면은 별로 좋지 않겠습니다. 쭉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그 HLB 측의 주주들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어감을 가진 말로 주로 많이 써 있어요. 네. 여기도 보시면 피어스 파마는 기사 업데이트 배경에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허가 재신청 일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피어스 파마 측에서는 엘레바가 일정을 변경해서 피어스 파마지가 그 기사를 수정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누구의 얘기냐면 이제 청년 의사의 얘기예요. 네, 이게 증명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섭섭한 거는 국내 그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데 미국 쪽을 좀 손을 들어주고 한국 쪽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믿지 않는 투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우리 그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HLB 공식 블로그의 글을 그냥 믿어야죠. 그죠? 네. 미국 기자의 글을 믿을 필요도 없고 청년 의사의 기자 글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HLB 공식 블로그에서 얘기하는 이쪽 얘기를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죠?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 HLB 공식 블로그 글을 우리가 믿고 그쪽을 일단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원문을 보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뭐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번역기를 돌려보면은요. 요 부분이죠. 제가 번역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자, 번역기를 돌려보면 요거죠. 요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사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요 부분은요 미국 기레기의 의견입니다. 사적인 의견이에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고려할 때 FDA는 재제출을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 2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클래스 2 등급을 받는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원문을 보면은 possible,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may, 뭐뭐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조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원문을 볼 때는 지금 여기 해석이 나온 대로 이것보다도 더 약한 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클래스 2 등급이 될 수도 있겠다. 요런 정도로 쓴 것인데 요거는 조금은 더 어감이 좀 강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우리가 피어스지에 실렸기 때문에 이 글을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피어스지에 속한 하나의 기자가 자기 사적인 의견을 얘기한 정도로만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그
클래스 2 등급이 되는 이유는 이번에 업데이트, OS 업데이트 23.8개월 때문에 그거를 추가하는 바람에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 2가 된 것이지 하자가 있어서 클래스 2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클래스 2로 된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가 잊고요. 제가 강조를 드린 게 뭐예요? 지금 HLB가 16년 동안 신약 승인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클래스 1이 아니라 클래스 2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클래스 1보다 한 4개월 정도 느린 거. 이걸 우리가 못 참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까? 그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볼 것은 신약 승인을 바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승인 후의 주가가 중요한 거지 신약 승인 전에 왈가불가할 때의 주가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마인드를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보시면 아니 뭐 클래스 2면 어때요?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 여유로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이게 조금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유럽 허가라든가 외자 유치 이런 건이 바로 재료가 공개가 안 되는 점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유럽 허가권의 재료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자 유치권의 재료가 또 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항상 큰 매머드급 호재로 분명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적응증 확장권도 엊그제 수술 전 보조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이런 건에 대한 적응증 확장 얘기가 나왔지만 그 재료는 좀 약하고요. 조금은 더 강한 재료가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급감했을 때, 거래가 메말랐을 때는 호재를 갈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나오면 그대로 폭발하는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자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한 이틀째 거래가 급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되게 이런 정도 라인에서 저지가 되는 그런 정도의 패턴에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방향을 말이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청년 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알려드리느라고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만 알려드릴 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좀 후반부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이 종목이 항상 그 호재나 악재가 갑자기 터져 나온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HLB라고 또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셔서 신속한 정보를 꼭 받아보시고요. 신속한 자료도 받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 그때 매매 사인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위해서 문자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무상 대폭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잘 들으시고 요 종목으로 한번 대박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100~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7~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요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 요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예.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